서브 상권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태원의 서브 상권이 경리단길이었고요. 방이 먹자골목에 서브 상권이 속리단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마다 그 입지에 맞는 가격대와 상품이 구성이 달라져야 된다. 가로수길이 몰락했다고. 뭐 어찌 보면 종로의 대로변처럼 기업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이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곳을 너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밀집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거기를 새로운 소매가 가능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4필지인가 5필지? 아마 아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동산형입니다. 오늘 저희는 빌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면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요. 전문가 과정 정도 되면 빌딩 투자로 들어서십니다. 빌딩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이번에 빌딩 투자 전문 서적이 하나 나왔습니다. 빌딩 투자 리셋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저자를 모셨습니다. 임강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빌딩 투자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빌딩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아볼 수 있는 책을 내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봤는데 내용이 너무나 유익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질문거리들을 좀 준비했거든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빌딩을 사도 되나요? 아파트도 있는데 지금 꼭 빌딩을 사야 되는 걸까?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질지도 모른다는데 나는 지금 빌딩을 사야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자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부동산은 뭐 지금이 가장 저렴하고요. 네. 물론 이제 급등세로 인해서 어려운 지역이 있긴 하지만 항상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때 그거 샀어야 돼요입니다. 좋은 매물이 왔다면 지금 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준비가 되셨다는 전제하에서고요. 항상 생각하는 그 지금 어디서 사야 되는지 무엇을 사야 되는지 책에 소상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꼬마 빌딩을 살 때 기준 토지라고 말씀을 첫 챕터에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첫 파트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선은 절대 평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꼬마 빌딩에 많이 심취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꼬마 빌딩이라고 해도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우선 장사를 하게 되면 흔히 들리는 얘기가 테이블이 8개는 있고 몇 회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쵸. 직장인들도 중소기업들도 직원들이 몇 명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5명은 다 넘습니다. 네네네. 한 7, 8명 정도가 중소형 업체인 경우들이 좀 많은데 네. 이 직원들이 한 사람당 많게는 한 2평 정도씩 차지하고요. 네네네. 탕비실 있고 대표실 있고 회의실까지 진행을 한다면 20평이나 20평 초반 건물로는 구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형을 위해서는 30평 정도의 전용 면적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해서 연면적이 아니라 토지로 얘기를 해가지고 건폐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건폐율이 계산을 해서 전용 면적이 30평 가까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그렇군요. 네. 이 사용하는 면적이 30평은 나와야지 단위 면적 대비 효용성이 좋은 거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이제 공유 오피스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위역이다, 패스5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랑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비슷한 금액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워낙 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있는 수요층을 좀 노리셔야 되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진행하시는 게 꼬마 빌딩이라는 걸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한 60평 정도라고 하면 60평에 3종이면은 50%잖아요. 30평이 되고요. 30평에서 계단이랑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한 20평 수준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30평 정도가 나온다면 임차사들의 수요가 풍부하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숫자로 설명해 주니까 훨씬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네요. 납득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지을 때는 엘리베이터하고 복도 공간을 한 5평 담는데 여유 있는 강남 건물이다 보니까 10평 담나 봅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소주제가 보면 3종 주거와 2종 주거의 차이를 좀 알아야지 빌딩을 살 때 도움이 되나 보죠? 방금 말씀드렸던 건폐율이랑 같이 이어지는 건데요. 이제 동산 형님 같은 경우도 이제 빌라 쪽으로 전문가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뭐 땅에서 뭐 12평짜리 투룸과 8평짜리 원룸, 7평짜리 원룸을 놓으실 때에 넓게 여러 세대가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종이 들어가서 바닥 면적을 넓게 할 수 있냐, 아니면 3종이 들어가서 층수를 높게 할 수 있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대지가 넓지 않다면 2종이 더 효율적입니다. 아무래도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2종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 좀 대지가 그래도 100평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3종에 대한 부분을 투자해가지고 좀 더 효율성 있고 높이 지을 수 있는 건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방법이신 거죠. 아, 이 건물 하나 투자할 때도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냐에 따라서 바닥에 납작하게 앉힐 수 있는 뭐 법적인 부분, 또 높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잘 생각하면 그 답이 보인다는 뜻이네요. 네. 아, 그렇군요. 결론은 그래서 2종 1종 2종이다? 상업지역이다. 아, 돈이 문제죠, 돈이. 아, 역시 네. 가격이 달라서 네, 상업적이다. 그렇죠. 네, 예. 이길 수가 없죠. 네, 상업적.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상권과 명칭을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에서.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우선은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역세권. 그렇죠. 역세권이 지하철역에서 몇 미터까지입니까? 일반적으로 500m라고들 하시죠, 법에서는. 500m요? 모든 지역이 500m라면 모든 지역이 역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예. 이거를 이제 딱 규정할 수 있는 없고, 책을 쓰기 전에 검수를 한다고 많이 찾아봤는데도 네. 상권이라는 거는 이제 상업시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곳이다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근데 상권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메인 상권들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책에서는 옛날 구 신천 상권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대로변 상권, 그리고 그 바로 이면에는 상업 지역에 있는 숨은 골목이라 좀 조명이 없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숙박시설들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메인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에는 이제 제가 정의를 했는데 일부 부동산에서는 좀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날개 상권. 날개 상권. 예, 메인 상권의 끝자락에서 유동인구를 어느 정도 유입할 수 있는. 끝에 있어서 날개 상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날개 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같이 진행을 했던 게 서브 상권이라는 걸 썼습니다. 서브 상권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으시는데요. 이것도 제가 좀 정의한 표현이고요. 이태원의 서브 상권이 경리단길이었고요. 방이 먹자골목에 서브 상권이 속리단길입니다. 물론 이제 속리단길은 뭐 석촌호수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권에서 땡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상권들을 저는 이제 서브 상권이라고 했어요. 메인 상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곳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권마다 그 입지에 맞는 가격대와 상품이 구성이 달라져야 된다. 라는 내용들을 좀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상권의 명칭을, 그러니까 상권의 특징과 현황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빌딩을 볼 수 있는 거군요. 상권을 구분을 하면 네. 세부적으로는 이제 골목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내가 손님이 땡길 수 있는 자리인지 네네. 아니면 유동인구만으로 영업이 되는 자리인지도 내가 건물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을 잡을 때에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 요거를 간판을 보면 상권이 보인다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간판을 보면은 이 상권의 색깔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가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학생들이 먹는 프랜차이즈들이 1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면으로나 아니면은 잘 보이는 자리는 부모님들이 소비하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소비군이 보입니다. 누가 소비를 하는 자리고 그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쪽을 어떻게 지나가고 여기서 왜 소비를 하는구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상권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재밌는 책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지금 몇 세까지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그 부동산은 테마다가 이제 2부로 네. 들어가요. 부동산은 테마다. 부동산은 어떤 테마가 있는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은 각 상권마다의 어떤 그 현황과 특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재밌었던 거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강남에는 가로수길이라고 네. 알고 있는 나이다 보니까 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나이대가 그러다 보니까 네. 가로수길이 몰락했다고. 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가로수길 상권이 아닙니다. 거기는 신사역 상권입니다. 어. 소비가 진짜 이루어지는 곳은 신사역 상권이고요. 네. 가로수길은 뭐 어찌 보면 종로의 대로변처럼 기업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이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곳을 너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밀집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대형 운용사에서 네네. 자산 운용사에서 거기를 새로운 소매가 가능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네 필지인가 5필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가 혹시 지금 이지스?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이짓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네. 사실 사람들이 몰리고 핫플이라고 하니까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시작은 쌈짓길인데 그 쌈짓길에서 유사하게 상품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의 어떤 선택을 못 받은 거죠. 실질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데는 신사역입니다. 네.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그 세로숲길까지는 소비가 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기 강남 아파트라고 네. 상가 있는 거 아십니까? 네. 그렇죠. 네, 거기가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좀 이루어지는 네. 술집인데 거기 1층에 보면은 뭐 달래회장이라던가 유명한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더 뭐 요즘 얘기하는 핫플이 신사역 상권이지 가로수길은 뭐 저는 제가 기준하는 거는 압구정동의 서브 상권이었습니다. 이제 가로수길이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이미지가 네. 조금은 달라졌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생겼던 거를 좀 알아야 돼요. 가로수길은 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료 화량이 생겼던 데고요. 그리고 뭐 영화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무실로 임차를 해서 쓰던 곳입니다. 뭐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 가면은 대로변에 골동품 같은 것도 좀 있고 예술 작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골목이지 소비와 수익이 있는 골목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가 가로수길에 대한 이슈화로 인해 가지고 좀 과도하게 좀 가격이 올랐다고 보여지고요. 원래 사람들이 가로수길 압구정에서 놀다가 거기서 좀 여유가 더 있으신 분들이 가로수길에 좀 아지트를 좀 삼으시거나 새벽까지 노는 문화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로수길 대로변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쪽이었기 때문에 가로수길은 압구정 로데오에 저는 서브 상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책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신사동이니까. 네, 그렇죠. 신사동이니까 신사역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신사동이다 보니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위치 포지션도 네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거든요. 새로운 성수동. 네. 그러니까 강남이 좋은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 누구나 알고 강남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는 아무런 구체적인 정보가 없더라도 어설프게 알아도 강남이라는 건 대부분 알아요. 네. 이게 부산에 사는 분이던 광주에 사는 분이던.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바라는 건 성수동 같은 거거든요. 성수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엔 쌌는데 지금은 비싸지는 거. 네. 평당 3천에서 평당 2억이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상권이 성장하게 된 가 있습니다.